안녕하세요, 준호코브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혹성탈출 종의 전쟁 리뷰 영상입니다. 뒤에 나올 영상은 스포일러가 약간 포함되어 있으니 보지 않으신 분들은 영화를 시청한 후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의 전쟁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순서는 간단한 줄거리를 알려드리고 리뷰 후에 주요 인물들을 분석해보았습니다. 리뷰 영상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준비했으나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 있다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먼저 대략적인 줄거리를 살펴보면 유인원들을 학살하는 대령은 유인원들의 리더 시저를 찾게 되고 시저를 찾는 과정에서 많은 유인원들과 시저의 아들 그리고 아내를 죽이게 됩니다. 시저는 대령으로 인해 가족들을 잃어 인간에겐 더 이상 자비는 없다며 유인원 공동체 무리를 따로 새로운 터전으로 보내고 자신은 대령에게 복수하려고 대령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시저를 혼자 보낼 수 없다며 오랑우탄 모리스와 침팬치 로켓 그리고 고릴라 루카가 시저와 함께 따라 나섭니다. 대령을 찾는 과정에서 노바라는 새로운 인간 소녀와 말하는 유인원 배드 에이프를 만나게 됩니다. 시저의 무리는 대령을 찾지만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새로운 터전으로 보낸 유인원들의 무리가 대령에게 잡혀 강제적 노동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시저는 유인원들을 탈출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저희 리뷰입니다. 저의 별점은 5점 만점 중 4점입니다. 그 이유는 혹성탈출 종의 전쟁은 혹성탈출 3부작을 마무리하는 그 어떤 시리즈물보다 더 강렬하고 아름다웠던 피날레였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2011년에 개봉한 혹성탈출 진화의 시작부터 반격의 서막, 종의 전쟁까지 유인원들의 시점으로 풀어가서 새로운 시각으로 전쟁을 경험할 수 있었죠. 특히 종의 전쟁에서는 유인원들의 시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지적인 주체의 시점으로 영화를 진행해 나가 관객들로 하여금 시저와 그 무리에게 휴머니즘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만 모든 캐릭터들이 각각의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인물들을 보는 재미도 더해졌습니다. 특히 배드 에이프라는 캐릭터는 기존의 시저의 무리에 없던 유머스러운 캐릭터로 등장하여 어둡기만 할 수 있었던 영화의 분위기를 중간중간 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종의 전쟁에서 각각의 인물들을 더 돋보이게 하는 것은 바로 촬영이었습니다. 클로즈업 쇼트들을 잘 활용하여 인물들의 감정이 잘 드러나는 눈빛에 초점을 맞춰 대사 없이도 인물들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시저의 눈빛을 보면 시저의 복잡한 감정을 온전히 느낄 수 있게 해주었죠. 마지막에 시저가 죽으면서 모리스에게 보여준 눈빛은 시저가 인간에게 느꼈었던 온정의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주관적인 시점으로 아쉬웠던 점은 3부작 중 진화의 시작부터 반격의 서막을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있었던 것과 단순히 전쟁 오락 영화로 아시고 가셨다면 조금은 실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전쟁 영화라기보다는 생존 영화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엔딩 장면 중 눈사태가 일어나서 모든 인간들을 몰살시키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 장면은 조금은 개연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오리지널 영화의 결말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기에 이번 3부작의 엔딩을 결정하는데도 부담되고 크게 고민했을 것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굉장한 마무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요 인물들을 분석하며 그들을 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시저입니다. 시저는 유인원들의 지도자입니다. 시저는 가족과 터전을 잃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대령에 대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대령을 찾아 나섭니다. 시저는 종의 전쟁에서 3부작 중 가장 감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령에 대한 사적인 복수를 위해서 떠나게 되고 그로 인해 자신의 무리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죠. 이런 모습을 보고 오랑우탄 모리스는 시저에게 코바와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시저는 처음에는 인정하지 못하다가 유인원은 유인원들을 죽이지 않는다 라는 말을 했던 자신이 죽인 코바라는 인물의 환상을 보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자신 때문에 유인원들의 무리가 대령에게 잡힌 것을 보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시저는 복수에 대한 사적인 감정과 유인원들의 지도자로서의 감정들을 오가면서 복잡한 내면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리더의 자리가 얼마나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다음은 대령입니다. 예고편을 보았을 땐 대령이라는 캐릭터는 유인원들을 보는 즉시 죽이거나 필요성에 의해 노예로 삼는 모습 등으로 광적으로 유인원들을 멸시하고 학살하는 냉정한 인물로 보여졌습니다.
예고편만 보았을 때 대령이라는 인물이 왜 유인원들을 죽이려는 이유가 나오지 않아서 더 광적으로 보여졌죠. 하지만 대령이라는 인물은 광적으로 유인원들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령이라는 인물이 왜 유인원들을 죽이는지도 알 수 있게 되었죠. 희미한 플루 바이러스는 인간들에게 치명적이었고 인류의 대부분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몸에 내재되어 있던 바이러스가 추후에 나타난 것이었죠. 그 증상은 바로 인간으로서의 구실을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말을 하지 못하는 짐승이 된 것이죠. 대령의 아들은 이러한 증세를 먼저 경험했고 결국 인류의 생존을 위해 대령은 자신의 아들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 후에도 자신의 군대에서 그런 증세가 나타난 사람들은 가차없이 죽였죠. 이런 설정들을 보았을 때 대령이란 인물은 광적으로 미친 인물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한 공동체 내에서 냉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솔직히 이 대령이란 인물을 보면서 제가 저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저도 대령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인물은 노바입니다. 노바라는 소녀는 인간의 말을 하지 못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모리스에 의해 시저의 무리에 참여하게 되죠. 처음에는 시저는 대령에 대한 분노로 인해 인간인 노바를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하지만 노바는 모리스나 로켓, 루카를 진심으로 대하며 유대감을 나타냅니다. 루카가 노바의 귀에 꽃을 꽂아주고 루카가 죽을 때 노바가 다시 루카의 귀에 꽃을 꽂아주는 장면은 저의 가슴을 울리는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노바라는 인물로 통해서 말은 통하지 않지만 서로에 대한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이런 모습들은 작게는 인간과 유인원들의 공존과 의사소통을, 넓게는 말이 통하지 않는 여러 인종들이 서로 공존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빗대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노바의 모습들은 시저의 마음을 흔들리게 했습니다. 노바라는 인물은 어쩌면 인간과 유인원의 중간에서 교합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혹성탈출 종의 전쟁 리뷰 영상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준호코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